디지털 메타버스 교관 12기 여러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방크의 대표 박기태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바로 전 세계 80억 세계인들한테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 대사, 그 이상이 활동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강의 주제가 뭐죠? 바로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그 위대한 도전이죠.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이 활동에 왜 참여했나요? 여러분들은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이 왜 필요한가 생각하시나요? 바로 우리 활동은 바로 전 세계 최초로 하는 활동입니다. 최초니까 어떻게 되죠? 창의적이죠. 최초는 창의적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독창적입니다. 아직 아무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능동적입니다. 남이 시키san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각자 오해 산 거였죠. 또 우리 활동은 바로 전 세계적입니다. 왜냐면 바로 디지털 상에서 전 세계인들이 각자가 수많은 활동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활동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외교부가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우리 활동을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활동은 바로 세계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전 세계 최초이자 창의적이자 독창적이자 능동적이자 세계적 활동을 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뭔가 의미 있어 보이죠? 자, 그 전에 왜 디지털 메타버스가 필요할까요? 자, 먼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이죠. 근데 우리나라 제외 공간 설치 볼까요? 지금 167곳입니다. 80억 세계인들한테 한국 홍보할 수 있는 전진기지, 즉 대사관 총영사관이 167곳밖에 안 돼요. 외교관 숫자도 약 2,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80억 세계인들한테 약 2,000명이 활동을 한다? 정말 턱도 없겠죠? 자, 그 전에 디지털 메타버스 이 사용자가 얼마 될까요? 여러분, 미국 인구가 약 3억 3천만 되는데 전 세계 인구가 79억이면 미국 인구도 참 크죠. 근데 여러분, 인스타그램 아시죠? 많이 쓰고 있죠. 인스타그램 이용자만 25명이에요. 미국의 인구보다 더 많이 있고요. 인도에보다 더 많이 있어요. 중국 인구 그 이상이에요. 자, 하나의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이용자만 20억인데 세계 수많은 나라의 그 SNS, 디지털, 메타버스 사용자가 엄청나겠죠. 자, 특히 이런 SNS, 인스타그램, 메타버스 사용자들 대부분이 다 10대, 20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대, 20대 분들한테 우리가 제대로 한국을 알리면 이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와 함께 전 세계 바꾸는데 큰 기여할 수 있겠죠. 자, 외교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지금 이 시대에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인재를 키울까요? 자, 그 전에 외교관이 없었을 때, 외교관을 빼앗겼을 때, 외교부가 사라졌을 때, 그때 한번 볼까요? 자, 1905년이죠. 바로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한 장소가 바로 덕수궁 증명동입니다. 이때 체결한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그 일본으로부터 외교 권리 박탈당했습니다. 자, 그때 그 외교 권리 박탈당했을 때 을사늑약 한번 내고 볼까요? 일본 정부는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가 해외에 체류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사 현전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 정부는 절대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 맺을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늑약이죠. 자, 이런 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목소리는 외교관이 없으니까 전 세계 일본을 통해서만 알려지게 됩니다. 비참한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로 100년 전에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바로 우리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의 위대한 선배님이시죠. 바로 의병과 헤이트사, 호마르포트와 김교신입니다. 자, 이분들 활동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활동인데, 특히 그 정신적인 면에서 디지털이든 메타버스 간에 우리가 왜 세계를 한국 알려야 될까요? 바로 이분들의 뜻을 개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907년 의병, 그리고 김교신 선생님, 헤이트사, 그리고 먼저 의병을 볼까요, 여러분? 자, 을사늑약이 1905년이죠. 자, 이때 일본 제국주의가 전 세계 가짜뉴스를 퍼뜨렸죠. 조선은 일본과 싸우기 원치 않는다. 조선인들은 거의 저항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통치를 받으려 있다. 그리고 한국은 역사가 없다. 문화가 없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전 세계에 홍보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한국 침략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침략이라는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보호라는 프레임을 썼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의 어떤 침략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역할을 줄어들겠죠. 이런 의미를 전 세계에 같이 풀었을 때 우리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외교관이 없었겠죠. 그때 한 맥킨지라는 한 외국 기자가
한국에 와보니까 일본이 말한 대로 그 조선인들은 저항하지 않고 있다가 아니라 평범하게 생긴 의병분들이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아마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 아닐까요? 자, 우리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우리의 한국의 어떤 역사 문화를 세계 알리는 사람이잖아요. 자, 이때를 한번 볼까요?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그때 의병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죽겠지요.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 낫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국을 위하여 활동하면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군인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닌데 어차피 죽을 걸 알면서도 당당하게 의병으로 활동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 맥킨지라는 기자가 난 기록을 볼까요?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느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한테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여기서 세 가지 문장 주고합니다. 바로 비년 전의 의병이 지금 우리한테 남긴 메시지죠. 바로 영롱한 눈초리, 그리고 자신만만한 미소, 그리고 애국심. 자, 여러분 이 활동할 때 전 세계인들 여러분들 앞에 마주하는 비년 전에 의병이 마주했던 맥킨처럼 여러분 앞에 마주하는 외국인들한테 영롱한 눈초리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 이 활동에 대해서 당당함과 자신만만한 미소를 볼 수 있습니까? 또 우리 활동이 바로 100년 전 의병 활동 개선 것처럼 이런 활동이 바로 100년 후에 우리나라 다음 세대들한테 젊은이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의 위대한 선배님을 바로 의병이라고 선정했고 그 정신, 영롱한 눈초리와 사실 만만한 미소, 애국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분이죠. 바로 헬트살입니다. 1907년에 의병이 민간 차원에서 활동했던 분이라 그러면 이분은 바로 같은 시간대에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라는 국제회의에서 일본의 을사드 계약을 고발하고 일본의 침략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부여받았죠. 즉 고종 황제가 임명했으니까 이제 공무원이겠다, 그렇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일본이 방해를 하고 그래서 만국 평화회의 입장에 거부가 되었죠.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국제사회에 일본의 침략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전 세계인들이 얼마나 이번 침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한국을 도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여론을 형성했는데 그 결과 국제회의장에서 연설을 못했지만 바로 이들의 활동은 바로 이렇게 외신의 일면의 보도가 되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비록 국제회의장 안에서 연설은 실패했지만 국제회의장 밖에서 홍보한 결과 이렇게 지금도 외교관이 활동했을 때 해외 외신 일면에서 등장은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그들 활동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외신에 나왔을까요? 자, 그 외신의 기사 볼까요? 한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한 국민은 죽을 무릅쓰고 일본인이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었는데 이 활동을 볼까요, 여러분? 아까 의병도 그 맥킨지에 눈에 찍힌 사진들이 당당했잖아요. 영롱한 눈빛, 자신만한 미소, 애국심처럼 이 헤그텍사 또한 이렇게 해외 외신 일면에 실렸을 때 동일하게 이렇게 멋진 모습이 보여졌죠. 그래서 이렇게 의병과 헤그텍사 모습을 바로 오늘날 바로 한류스타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류 스타들이 전 세계 대상으로 해서 우리 K-팝과 우리 음악 알리듯이 어제 100년 전에 의병과 헬테스도 전 세계 자유와 평화와 또 일본 제국의 침략을 고발하고자 하는 그 우리 정신을 알리는 한류 스타 아닐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볼까요? BTS 2018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타임즈 표지 모델 팝의 최강자 블랙핑크는 한국이 배출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 한 팀. (1907년 7월 5일)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보 1면 헤이그 특사 활동을 보도. 한국의 독립과 한국인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 국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1907년 9월 24일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 신문사 특파원 맥켄지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우는 조선 의병들의 활동 인터뷰.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몇몇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BTS와 블랙핑크처럼 헤이그 특사도 의병도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입니다.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당신의 역사 속 한류 스타는 누구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오늘날 한류 스타들 덕분에 전 세계 한류 팬이 무려 2억 명이 2억 명. 매년마다 수천만 명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 청년들의 움직임이, 노래가, 드라마가 전 세계인들한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자, 전 그때 이 한류 스타의 어떤 그가 지금이 아니라 어쩌 100년 전에 외신 1면에 등장했던 우리 헤기특사도, 의병도 한류 스타 아닐까요? 그래서 2022년도에 타임즈라는 유명한 잡지에 우리 BTS라는 한류 스타가 표지문으로 등장했습니다. 전 그때 BTS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바로 100년 전에 외신 1면에 등장했던 우리 헤기특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타임즈 표지문도 바꿔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타임즈 표지모델에 우리 헤기특사를 넣어봐도 전혀 오늘 한류 스타랑 비교했을 때 전혀 부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1907년 헤기특사 활동을 보도한 평화회의보, 2022년 타임즈 BTS 표지모델,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헤기특사도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그 2020년 6월달에 미국 유명한 음악 잡지 롤링스톤지의 음악 분야에서 우리 블랙핑크가 등장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음악 잡지에서 블랙핑크가 등장했죠. 저는 그때 음악 분야에서 유명한 블랙핑크가 등장했던 것처럼 우리 100년 전에 맥킨지에 의해서 조명이 되었던 우리 의병 또한 지금 태어났으면 우리 그 블랙핑크 못지않게 자기 분야에서 음악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한류 스타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롤링스톤지에 이렇게 의견을 한번 넣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 영국 그 특파원 맥킨지의 맥킨지의 보도가 되었던 우리 의병과 2022년 블랙핑크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의병 또한 우리 블랙핑크처럼 한류 스타 아닐까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또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시켜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이지만 바로 100년 전에 맥킨지가 의병 활동 보도했듯이 바로 우리의 역사가 전 세계에 잘못되었을 때 그 당시 전 세계인들한테 한국의 올바른 역사 알리기 위해 싸웠던 한 외국인을 보여주겠습니다. 바로 호머 하버트 분인데요. 이분은 한국의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한테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린피스라는 역사학자가 한국을 난쟁이라고 비하했죠. 한국을 마치 미개하고 지능한 것처럼 열등민주로 표현했는데 이거는 일본 제국주의가 전 세계에 친절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국인은 무능했다, 더럽다, 역사가 없다, 문명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비하했던 거랑 일치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우리 호머버트 박사님은 바로 한국의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했고 또 해외에서 일본 제국주의 영향으로 한국에서 잘못된 내용을 보도가 되면 그 내용을 시정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 세계에 무려 그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을 기고문을 써서 해외에 배포했어요. 대표적으로 뉴욕 타임즈, 뉴욕 트리뷴이죠. 거기에 한국어라는 글을 발표했고요. 우리 역사 최초로 미국 월간지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 문화유산을 소개했습니다. 지금도 해외 월간지에 소개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1899년도에 우리 훈민정음과 거북선 같은 걸 소개를 해서 한국이 얼마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있는지, 위대한 문화가 있는지 소개했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 훈민정음을 영어로 번역해서 홍보했고요. 한국어는 영어보다 더 우수하다고 말도 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받아들이는 해외 학자들 대상으로 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거의 38년 동안 자기 평생을 다해서 한국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 아닐까요? 여러분들한테 위대한 선배님이 있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활동에 대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 손흥민.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전 세계 1억 5천만 한류 팬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배우 이민호. 한국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위촉.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손흥민, 브레이브걸스, 이민호처럼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1886년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관립학교인 유경공원 교사로 활동. 1889년 미국 뉴욕 트리뷴에 한국어라는 글 발표.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 1891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교과서인 3인 필지를 저술.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창간을 돕고 영문판 편집 업무 담당.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아리랑을 서양식 음계로 옮겨 전 세계에 홍보. 1899년 6월 한국 역사 최초로 미국 월간지 하퍼스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 소개.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현수교, 기격진 철례, 한국의 5대 발명품 소개. 1903년 한국 역사 최초로 훈민정음 서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 홍보. 한국어는 영어보다 대중연설 언어로 더 우수하다. 한국평론. 1905년 한국 역사 최초로 단군 시대에서 고종까지를 기술한 종합역사서 한국사 더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를 저술하여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한국 역사, 문화, 예술 등에 관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 및 기고문을 발표하며 전 세계에 한국 홍보. 특히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진 한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와 편견을 바꾸는 데 앞장. 1882년 유명 역사학자 그리피스가 출간한 영화책 은둔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시정 활동. 그리피스는 한 번도 조선에 와보지도 않고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 관련 책을 썼다. 1885년 퍼시벌 노엘이 쓴 영어책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서광이 비치는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로 시정해 줄 것을 요구. 1902년 미국에서 발행된 잡지 뉴 잉글랜드. 그리피스가 한국을 난쟁이 제국으로 비하하는 글을 기고 한국인을 마치 미개하고 지능이 낮은 열등 민족으로 표현했다며 반박글 기고. 조선은 은둔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피스는 제발 조선에 와보고 조선 관련 글을 쓰라. 1905년 대한제국의 밀사로 미국을 방문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호소.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활동.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국제 여론 형성.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38년간 투쟁. 나는 죽는 날까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다. 1949년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하노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이름 호머 헐버트.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선배이자 바로 대한민국 홍보대사 같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바로 100년 전에 나라가 힘들었을 때 전 세계에 잘못된 정보를 바꾸기 위해서 헌신했던 분, 바로 김교신 선생님이시죠. 자, 일제는 한국을 침략했을 때 역사를 왜곡했고요, 전 세계에. 더 나아가서 한국의 지적인 위치를 왜곡하면서 식민지를 합리화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조선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다는 식으로 역사도 왜곡한 것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다고 반도국가니까 항상 이웃나라에 침략받았다고 이렇게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지리적으로 일본의 지배받는 거 승명이며
조선인들은 스스로 주체적으로 나라를 기원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왜곡을 했죠. 자, 이렇게 왜곡을 하니까 이 지리교사였던 선생님께서는 지리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이 내용이 잘못된 것을 알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내용을 바로 이런 내용에 오염이 된 전 세계인들한테, 더 나아가서 자기 눈앞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올바르게 가르쳤죠.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조선이 반도라서 다른 나라의 지배가 되는 게 운명이라고? 그러면 동일하게 반도였던 서양의 그리스, 로마 또한 반도지만 바로 그리스 문명과 로마 문명을 세워서 세계 문명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반도지만 바로 서구의 그리스, 로마처럼 아시아의 문명을 창조할 수 있다고, 아시아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이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라고. 한반도는 5대양 6대주 나라 항구라고. 한반도는 동부아시아 변방이 아니라 동부아시아 중심이자 심장이라고. 물러나 숨으면 더 불안하지만 전 세계로 진출하기엔 최고 위치라고. 이렇게 하면서 한반도는 세계 최고의 위치상 축복받았다고. 그래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장점을 발판 삼아서 세계 문명 바꾸자고 이렇게 호소했고, 또 이 호소를 들었던 사람 바로 베를린 마라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송기정 선수, 세계 1등 했던 이분이 바로 위대한 김교시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신기하죠? 자, 하지만 이 김교시 선생님 뜻과 다르게 오늘날에도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는 지도에서는 바로 한국을 이렇게 잘못되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해양 영토가 작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 영토가 축소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저희는 한국을 올바르게 알리는 지도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서구에서 만든 지도는 바로 동쪽 끝에 작은 나라지만 방큰 이렇게 세계적으로 뒤집어서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서는 모습을 만들어서 그려서 전 세계인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한번 그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볼까요?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국내외 여론 형성 작업. 조선은 대륙에 붙은 밥풀이다. 일본은 지리적 결함을 가진 조선을 외부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다. 조선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지리적 숙명이다. 조선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주체적으로 나라를 경영할 수 없다. 이에 지리교사이자 독립운동가 김교신, 일본의 주장과 반대로 우리 한국이 지정학적 장점을 지렛대 삼아 아시아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나갈 주인공이라는 비전 제시.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아라. 한반도는 5대양 6대주로 나아가는 항구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자 심장이다. 물러나 숨으면 더욱 불안하지만 세계로 진출하기에는 세계 최고의 위치다. 김교신, 1934년 성서조선에 조선지리소고라는 글을 발표. 지중해의 심장으로 로마 제국을 탄생시킨 이탈리아는 한국과 같은 반도국가이다. 강한 때에 주위를 지배하기에 편할 뿐더러 쇠약한 때에도 한가로이 낮잠만 잘 수도 없는 형편이니 조선 반도와 똑같다. 기원전 4, 5세기 무렵에 찬란하고도 독특한 문화를 세계 역사에 남긴 그리스 또한 조선처럼 반도이다.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통해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이탈리아와 그리스도 우리나라처럼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비겁한 자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고 용감한 자에게는 불안한 땅이 없다. 조선 반도에 지리적 결함이 없다. 우리나라에 사는 한국인의 소질, 담력, 여하가 중요하기에 모든 한국인이 위대한 꿈을 품어야 한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꿈을 제시한 지리교사 김교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21세기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 아닌 태평양 바다의 시작이고 일본과 중국을 이끄는 아시아 중심 국가입니다. 우리는 일본과 중국의 사이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일본과 중국을 이끄는 세계 문명을 만들 세계 중심국가가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그 뜻은 바로 100년 전 김교희 선생님의 뜻을 이어나가는 우리 활동으로 완수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있습니다. 바로 외교관 아니지만 대사 아니지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본인 스스로가 외교관이자 대사임을 스스로 자임을 하면서 해외 동포들이 위급에 처했을 때 본인이 보호했던 이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정부로부터 임명받은 외교관 아니지만 대사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가 역사로부터 부름받아 외교관 대사가 됐던 것처럼 이분 또한 그런 분인데요. 바로 이분은 바로 미국의 바로 한인 동포입니다. 이분은 바로 미국에 입국하는 200명의 애국지사, 500명의 유학생, 70명 한인 여성들을 도왔던 분이세요. 그리고 동포들이 혹시라도 미국에서 뭔가 고통받을 일이 있었을 때 바로 온몸을 다해서 동포들을 구했던 우리의 대사역을 소개했던 분입니다. 자, 이분의 활동을 담은 영상 안으로 한번 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분처럼 본인이 외교부에서 임명한 대사는 아니지만 바로 한 명 한 명이 바로 이분의 뜻을 계승해서 우리 스스로가 전 세계인들한테 한국을 알리면서 동해 나가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우리 한인 동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우리는 볼까요? 이 사람을 주 미국 대한민국 명예대사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100년 전 미국에서 활동한 동포입니다. 그는 1903년 미국으로 이동한 후 1909년 2월 해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할을 자임한 대한인국민회 창립에 참여했으며 1913년부터 1918년까지 미주지역 총회장으로 3차례 활동했습니다. 그는 조국을 빼앗긴 상황에서 미국에서 한인 동포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주미 한국 대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의 한국 통역관을 자처하며 여권 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들의 신원 보증인이자 이민 수속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1912년부터 1920년까지 샌프란시스코에 입국하는 애국지사 200여 명, 유학생 500여 명, 한인 여성 70여 명이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권이 없어 미국 입국이 거부된 한인 청년을 대상으로 입국을 가능하게 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 대부분의 이민국 서류 도착지가 이 사람의 주소일 정도로 한인들에게 그의 도움은 컸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이끄는 한인 독립운동 단체 대한인국민회는 미국에서 한국의 임시정부 영사관으로 인정받아 공식 정부기관으로서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한인들 보호뿐만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고 조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1910년 11월 미국에서 대한수학교 설립,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글, 한국 역사, 지리 교육. 1915년 3월 1일 세계 최초로 한글 타자기를 발명해 한글 타자기로 신한민보 발행, 활자를 하나하나 손으로 찾아 조판하던 방식에서 174개의 활자를 통해 쉽게 인쇄할 수 있는 혁명적인 한글 타자기 발명, 한국 알파벳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지고 동양식 타이프 기계가 제작된 것은 이 세기의 위대한 진전. 미국 언론 데일리 팔로알토 타임스. 192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담당 기관인 국민위원부 조직에 참여해 미주에서의 독립운동에 전력을 다함. 1928년 6월 17일 이 사람의 나이 50세. 자신의 삶 대부분을 미주 한인 동포를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우리 동포들은 다 평안한지요. 보고 싶어요.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는 아니지만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사 역할을 한 이 사람, 이대휘.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대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주 미국 대한민국 명예대사로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사 자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분처럼 조국이 위태로웠을 때 그리고 동포들이 위태로웠을 때 온몸을 다해서 한국을 대표해서 조국을 구하고 동포들을 구했던 이분이야말로 그렇지 않을까요? 자, 우리는 100년 전에 바로 이렇게 우리 위대한 선배님이시죠. 의병과 해역특사와 그리고 홈알버트와
그리고 김교시 선생님과 이대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왜 전 세계 한국어 알려달까요? 독립을 했잖아요. 강보를 했고 또 지금 한류 때문에 전 세계 2억 명이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한국어 알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할 수 있겠지만 한류가 유명한 것은 한류, 즉 대중문화, 방탄소년단, BTS, 블랙핑크 이렇게 K-팝 스타들이 유명한 거지 우리 한국이 유명한 건 아닙니다. 한국 역사 문화가 유명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높아지지 한류를 발판 삼아서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 역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외교관이 된 거죠. 대사가 된 거죠. 자, 지금 전 세계 외국인들 바로 한국에 대해서 한류만 알고 있지 한국을 잘 모릅니다. 제가 한번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석박사 외국인들한테 우리 한번 한국의 지리를 그리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바로 그들이 그린 한반도입니다. 정말 제대로 못 그리죠. 이렇게 한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하는 사람이라도 우리 한국어와 한글과 전공지식 공부하더라도 우리 역사 문화를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자, 세계인들 한국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BTS, 블랙핑크, K-팝, 우리나라 음식, 현대문화. 그리고 그들은 한국을 좋아하는 한류 팬 2억 명이지만 그들이 한국을 관심 가지면 그 다음번은 바로 미용, 드라마, 패션, 드라마와 K-팝에 등장하는 것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 속에서는 바로 우리 역사가 없었습니다. 문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가 어땠을까요? 바로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 공부했던 그대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동해가 일본해가 되어 있고요. 우리 역사가 마치 중국의 영토처럼 되어 있고요. 또 저한테 편지입니다. 지금 한류 열풍으로 미국인들이 한국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국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바로 한국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 있답니다. 동해가 일본해가 되어 있고 우리 역사가 중국의 속구처럼 되어 있다는 얘기죠. 한국 역사가 별 게 뭐가 있어. 수업 시간에 이렇게 투정하는 사람이 났답니다. 한국은 중국 역사였잖아. 일본이 지배하였잖아. 바로 100년 전에 일본이 전 세계에 뿌렸던 그 가짜뉴스 호말버트가 바꾸고자 노력했던 그 내용이 지금까지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듀링 더 당 다이너스티 중국 당 나왔 때 한국은 다시 한번 되었다. 중국의 식민지가 듀링 더 당 다이너스티 코리아 원스 어게인 비케임 어 콜로니 오브 차이나. 여러분 콜로니가 뭐죠? 식민지잖아요. 우리는 1910년도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그 식민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었고 당 나왔 때 한 번 더 식민지 이렇게 하다가 마치 일본이 중국의 식민지였던 한국을 도와준 것처럼 이렇게 100년 전에 일본이 그랬던 가짜뉴스가 지금도 퍼지고 있는 거죠. 오스포드 교과서 볼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시기 때 한국은 전부 다 중국 영토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은 바로 이렇게 한강 이북이 다 중국 해놨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내용을 본 사람들이 이제 공부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공부한 사이트에서 한국 역사는 끊임없이 정복당한 역사였다.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가 되었고 그 지배는 1910년 러전쟁 이후로 일본 지배가 되었다. 아니 우리 역사가 유구한 역사 철학 문화가 있는데 이렇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전에는 중국의 지배였다는 것으로만 규정을 했다 그러면 이 안에 우리의 유구한 역사가 사라지게 됐겠죠. 마치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식민지배 함령에 의해 한국은 원래 중국의 식민지였다는 논리가 바로 100년 전에 퍼진 거였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또 호주의 유학생의 학생입니다. 한국 일본사의 바다는 무엇인가라고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고 답이 동해가 일본해가 되었습니다. 동해라고 했는데 해외 선생님께서 교과서에 일본에 돼 있다고 교과서 맞지 이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정말 가슴 아프죠? 그거 볼까요 한번? 이렇게 미국 교과서에 일본이라고 해놓고는 시험 문제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사 바다는 무엇이냐고 답을 동해라고 하면 틀립니다. 여기 보시면 호주 교과서인데요. 정답을 일본이라고 해야 밖에 나왔습니다. 왜 잘못되어 있을까요? 바로 저는 그렇게 이렇게 지원되었을 때마다 바로 이런 일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역사는 바로 그 서커스 때 호끼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바로 실패와 노예로 규정되어 있죠. 왜일까요? 여러분 코끼리가요 그 서커스 안에 있으면 힘을 못 써요. 왜일까요? 바로 100kg 거구 성인 남자 10명을 걷지 들어올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지만 그 위대한 힘을 바로 조련사가 못 쓰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코끼리 어렸을 때 아주 어린 코끼리가 힘이 없잖아요. 그때 코끼리의 다리에 밧줄을 묶어서 맞두개 묶어왔습니다. 어린 코끼리는 아무리 그 시도해봤자 그 어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발을 움직여도 밧줄에 있는 그 묶여가지고 절대로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쓰러집니다. 그 실패의 기억이 바로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죠. 문제는 어른이 됐으면 그걸 한 번에 끌 수 있는데 실패의 기억이 각인돼서 시도해보지 않습니다. 바로 실패의 기억 때문에. 바로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우리 영토를 뺏은 거 못지않게 바로 우리 역사를 뺏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원래 중국의 식민지였다.
독자적인 문화가 없다. 스스로 문화를 개척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마치 한국의 식민지배 하는 것이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합리화를 해서 퍼뜨렸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전 세계에 알려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한국 식민지배한 거에 대한 비판의 여론을 감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 한 번의 바로 역사가 전 세계 실패 역사로 홍보가 되었던 거죠. 또 이 내용이 바로 전 세계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외채가 침략의 역사로만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100년 전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했듯이 지금 우리는 21세기 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가들 대등해서 전 세계에 강봉은 되었지만 우리 역사 문화를 알려는 것 또한 바로 21세기 독립운동가 아닐까요? 그래서 UN 사이트에 여전히 일본어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구글 사이트에 독도가 타케시마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나라 독도가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 영토와 역사를 지키는 것, 즉 강봉은 되었지만 해외 유명한 사이트 잘못되는 거 고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바로 독립운동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유병의 하친 영롱한 눈빛과 자신만만한 미소와 애국심이 바로 이 액자의 바로 또 다른 모습은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되겠죠. 이런 활동을 덕분에 우리 방크위원들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버드대학교라는 유명한 교과서에 독도가 빠져있을 때 편지를 보내서 독도가 추가가 되었고 잘못된 역사가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복이 빠져있을 때 해외 유명 화정 같은 곳에 편지를 보내서 한복을 등재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옥스퍼드의 한복이 등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브리테니커의 초등학교 방크위원이 건의해서 이렇게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가 우리 직지가 아니고 구텐베르크가 되어 있다는 걸 조사해서 그 내용을 시정하는 기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학생의 방크위원이 직지 알렸고요, 대학생 방크위원이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해외 수많은 사이트에서 활동해왔고, 하버드 같은 유명한 사이트에서 수정이 되었고, 또 그 결과 이렇게 언론사 일면에 이렇게 우리 헤이티스처럼 이렇게 방크 청년의 활동 내용 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방크위원이 이렇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언론사에 이렇게 동의가 표기되었습니다. 또 고등학생 방크위원이 미국의 유명한 교육 사이트에 이렇게 울릉도가 일본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시청을 했고 동의를 표기했습니다. 또 그때 김 교수님께서 그렇게 그 내용 있잖아요. 그 송희 선수가 아직까지 키테이스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방크위원이 구글에 건의해서 1년 동안 편지 보내서 그 내용도 시정이 되었습니다. 또 방크 회원들의 노력으로 전 세계 한류 팬들이 올바른 역사를 알게 되었거든요. 마치 호모 알버트가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올바르게 아는 것처럼 방크 회원들은 K-팝 팬들한테 건의해서 우리는 이영미 한류 팬이 우리와 함께 우리 역사 문화를 홍보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프랑스 방크 회원이 이렇게 해외 교과서 편지 보내 시정이 되었고요. 또 유럽의 방크 회원이 이렇게 유럽의 우리 독립운동을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되었고, 또 폴란드의 방크 회원이 폴란드의 사이트 일본의 부분을 동의로 시정했습니다. 또 이렇게 러시아 방크회원과 영어 방크회원이 우리 역사 문화를 알리는 활동했습니다. 그걸 이렇게 수많은 내용 사이트에서 틀린 내용이 있으면 고치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방크회원이 바로 미국의 교과서에 한국이 잘 소개 안 되고 있으니까 교과서의 틀린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영어 사이트를 만들어서 미국 학생들한테 한국 역사 문화를 알리는 활동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초중고에 다니면서 우리나라를 배웠던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거죠. 또 인도네시아 방크위원이 이렇게 인도네시아 사이트에서 독도가 잘못 나와 있을 때 그 내용 시정 활동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미국의 방크위원이 이렇게 한국 독립운동가들 전세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봤다시피 편지를 보내서 해외 사이트를 시정을 하고 또 올바른 내용을 알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을 소개한 200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300만 부를 방크위원 전 세계에 배포를 해서요, 이렇게 해외 아프리카 같은데 교실에 이렇게 틀린 내용이 있으면 올바로 고쳐주고, 또 교과서에 한국 안 나와 있으면 교과서 같은 한국 소개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크위원이 이렇게 바로 받은 자료를 외국인들한테 택배로 보내주고, 또 직접 가서 교환학생 언어공수 가면서 한국 소개한 내용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바로 이렇게 유명한 출판사에서 방크위원의 편지로 오랫동안 사용했던 일본의 표기를 동해로 바꿨습니다. 원래 일본의 표기는요, 1919년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그때 바다 여름을 정하는 국제기구상에서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관이 없을 시대에 바로 일본이 거기에 혼자 파견되어서 거기에 독일대신 일본들을 집어넣은 거죠. 그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교관이 없었을 때, 그때 우월한 힘을 가진 일본이 국제기구상에서 동해대신 일본에 넘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강복 이후에 방크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일본해가 된 부분 동해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유명한 출판사에서 드디어 동해라고 이제 서기 시작했고, 방크 회원들 활동 덕분에 오랫동안 써왔던 일본의 표기가 문제임을 인지를 했고, 방크 회원들 활동 결과 독일이라고 표기했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최후의 승자는 한국 젊은 애국심이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동해 표기가 방크 활동 전에는 3%였고 일본에가 97%였는데 20년 만에 이제는 3%가 지금 40%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케아 정보 사이트에서 한국 역사라 중국, 일본의 식민지 역사가 된 내용은 제가 직접 편지를 보내서 6개월 동안 편지 보내서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 역사가 아니라 이렇게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즉 서세스북 컨퀘스트 끊임없이 지배받은 역사라는 내용이 코리아 이제 뷰티풀 랜드 더 파이스트 때 이제 롱 앤 리치 스토리, 즉 지배와 식민지라는 내용이 이렇게 아름답고 유구하고 찬란한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우리가 움직이면 세계인들은 반응합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의병처럼, 그리고 핵투사처럼, 호말버트처럼, 김규신처럼, 그리고 이대일처럼 여러 한 명 한 명이 외교관이고 대사이면서 전 세계인들한테 올바른 역사를 알려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이렇게 우리 역사가 틀린 것이 바뀌고 이렇게 고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중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5천년 역사가 여러분들한테 부여한 외교관이자 대사임을 수행해서 전 세계 80억 세계인들이 2억 명 한류 팬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서 2억 명이 우리와 함께 활동한다 그러면 80억 세계인들이 바로 우리 역사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00년 전에 이 동윤동가가 꾸었던 꿈을 지금 완수해서 이제 호발버트가 이제 한 명이 아니라 2억 명 한류 팬이 모두가 다 호발버트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전 세계인을 바꿀 수 있는 그 날을 만들 수 있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한 달 후에 대사가 되길 바라면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역사 만든 주인공이자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